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다 가고 이제 곧 봄이 오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막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 친동생으로부터 그 검사 결과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생은 아주 수치가 아주 건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걸 딱 보자마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그래도 어려운 뭐 의학 용어가 있든 뭐 하더라도 숫자를 보시면서 분석할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팩스로 받은 건데요. 그냥 제 동생 거예요. 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 동생은 건강하게 잘 나왔는데, 자, 콜레스테롤 수치 받으시면 지금 혹시 갖고 계신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애정이다 이러신 분들은 받았을 때 이 수치를 꼭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적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영어를 잘 못하시면 이게 알파벳 좀 물어보셨고 TRIGLYCERIDE 이게 뭐냐면 중성지방을 말해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옆에 숫자 이게 지금 제가 뭔가 표시해놨잖아요.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숫자가 뭐냐면 HDL이에요. HDL, LDL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왜냐면 건강 프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HDL이 우리 뭐하다?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데 이 HDL 숫자를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중성지방이라는 거 써있지 않아요. 영어로 써있어요. 그게 아까 트리글리사라이드, TRI 아까 다시 돌려보세요. 자, TRIGLYE 뭐 블라블라블라 하여튼 그거 숫자랑 HDL 숫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HDL을 트리글리사라이드 중성지방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성지방을 HDL로 나누는 겁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트리글리사라이드가 이 수치가 36이 나왔거든요. HDL은 48이 나왔어요. 그래서 36을 48로 나눕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0.75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자, HDL이 높다, 뭐 LDL이 높다,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 막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면 당연히 뭐 하죠?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내과 의사들도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키포인트 보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 높다 하더라도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제가 이 숫자를 나누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나눴을 때 값이 숫자 2보다 무조건 작아야 합니다. 만약에 2가 높거나 특히 4가 넘어갈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HDL이라는 이 좋은 콜레스테롤로 중성지방을 나누잖아요. 당연히 이 숫자 값이 2를 넘어가거나 커진다는 건 뭐죠? 크기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뭐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같이 함유되어 있냐면 LDL 수치도 굉장히 높다는 의미가 저변에 깔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LDL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밀도 아니죠. 크기가 작은 더 S라는 스몰 LDL이라고 있거든요. 더 작은 LDL 수치가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자체보다도 그보다 더 작은 입자로 된 LDL 수치가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 가장 위험한 이 혈관 질환 중에 뭐가 있죠? 동맥경화 들어보시죠. 동맥 말고 혈관이 어떻게 돼요? 동맥이 경화 딱딱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쫙 어디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 있잖아요. 심장 질환이 오죠. 결국 어떻게 되죠? 죽죠. 사망으로 가죠. 동맥경화 이 건강 프로에서 수십 년간 계속 말했는데 혈관 질환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이런 콜레스테롤 질환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고 관리를 하는 이유,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이유도 뭐냐면 이 동맥경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말했던 숫자가 2를 넘어가고 특히 4 나눴을 때 값이 4를 넘어가게 되면 이 동맥경화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몰 LDL 확률이 높아진다 했잖아요. 이게 왜 나빠지냐면 이 작은 입자의 LDL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을 굉장히 잘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단순히 뚫고만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혈중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가 되면 얘네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에요. 어때? 뭐든지 확률 게임이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요, 아마 건강프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거품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염증 상태가 되면 이게 거품이 일어난 것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혈관 자체에 여러 가지 이제 막 백혈구부터 오고 여러 가지 오니까 막 덕지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뭐냐면 이게 거품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염증 반응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혈관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가요. 그래서 경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두 수치, 중성지방 수치랑 HDL, 이거 나눈 값이 내가 지금 이걸 했을 때 값이 어느 숫자에 있냐에 따라서 내 지금 건강, 혈관 건강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 알 수가 있어요. 제 동생은 아까 얼마 나왔죠? 0.75잖아요. 이보다도 작은데 훨씬 적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하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자, 참고로 제가 몇 달 전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숫자가 3점 몇이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LDL 수치가 높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거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근데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숫자가 2를 넘어서 4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자꾸 온다는 거, 이거는 확률 게임에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나누는 것만 알고 계셔도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걸 그냥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많은 단골분들이 이런 검사를 하시면 갖고 오셔가지고 약사님 뭐 콜레스테롤 약 먹어야 돼요, 또는 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쩌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하는데, 저희가 볼 때 물론 다 같이 보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걸 포인트로 했을 때 영양제를 드릴 때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히 봐요. 왜냐면 이거 와가지고 문제되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이 중성지방을 어떻게 낮추냐. 사실 중성지방 하니까 지방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지방이 들어가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면 지방을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사실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는 건 뭐냐면 당이에요. 당은 또 어디서 오냐면 탄수화물에서 와요. 뭐죠? 우리가 한국인은 무슨 힘? 밥심이죠. 밥이 탄수화물이죠. 또 요즘은 뭐가 많죠? 먼순이 먼돌이, 빵순이 빵돌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많이 좋아하시고 과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화학 구조예요. 어려우니까 다 중간을 생략할게요. 이 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말 그대로 합성이 되면서 이 자체가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런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수치가 높게 나왔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그러면은 지방, 뭐 우리가 튀김을 많이 먹어서 치킨을 많이 먹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줄이셔야 돼요. 탄수화물 먹을 때 아까 순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살 빼는 것보다 이런 어떤 교정의 의미로 자꾸 식습관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 자체를 줄이거나 식습관을 바꾸시는 거,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탄수화물 조절을 했을 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많이 건강 프로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바로 뭐냐면 세 글자. 자, 오메가입니다. 자,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게 바로 뭐냐면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메가로 말하고 오메가3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 종류가 원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화학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까지 하면 자연상에도 일부 존재하는 거면 3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3, 4, 5, 6, 7, 8, 9 사실 다 있는데 대표적인 유명한 게 3번이고 6번이고 9번이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약국에서 유행했던 7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메가가 3번만 자꾸 강조가 되니까 3번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메가 369, 우리 제일 369 게임 이렇게 말한 것처럼 369가 대표적이고 7도 원래 유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메가 자체가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셨던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다른 약사님 사례를 보더라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때는 이 오메가3를 드시면, 이 오메가 종류를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 3만 효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저는 6번도 많이 주거든요. 6번 먹었을 때 효과도 많이 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오메가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글도 있고 또 뭐 영상도 있을 건데, 제가 이건 따로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 하고, 우선 이 오메가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높게 나오셨을 때는 뭐 하냐면
드시는 게 참 좋겠다. 사실은 좋겠다가 아니고 드셔야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거 와가지고 막 심장약 먹고 아스피린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다? 예방. 그래서 제가 하는 카테고리 자체도 예방약학입니다. 예방약학.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잡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오메가 종류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숫자 두 개만 보셔도 이 어렵고 보기 힘든 영어가 난무하고 도대체 공부도 안 해서 까막눈에서 모르겠다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린 팁만 가지고 계셔도 이렇게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런 게 추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왜냐면 사람마다 뭐하다? 조금씩 다르니까. 하지만 추천을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제가 실제로 먹고 있거나 저희 단골분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평타 이상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추천을 안 하면 뭐가 있냐면 도대체 뭐냐고 지인들도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선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수치가 나와서 먹는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먹냐면 다이어트용을 먹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대회 나가고 계속 몸 유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사실은 저는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뭐 저는 굶거나 이랬을 때도 먹는 거 먹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하튼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헬시청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키토산이 주요 성분이에요. 키토산 많이 들어보셨죠? 개껍데기 이런 거 각각류 같은 데서 이렇게 겉에서 딱딱한 거기서 나온 건데, 이 키토산을 먹었을 때는 이 뭐가 좋냐면 이 중성지방 수치라든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려면 뭐가 있냐면 어쨌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뭐냐면 간에서는 담즙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담즙이 잘 나오게 도와준 영양제를 반드시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그리고 밀크시슬로만 퉁쳐서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기에 찍었던 영상에도 보시면 간 영양제 하면 무조건 밀크시슬만 떠오르는데, 약국가에도 밀크시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밀크시슬보다 더 많고 중요한 영양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국에 가시던 간에 저한테 상담을 하시다도 뭐 하냐면 자기 몸의 현 상태에 맞고 뭐 체질에 맞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딱 맞는 걸 먹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헬시청 같은 경우에는 키토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담즙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촉진시켜줘요. 담즙 배설이 잘 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쭉쭉 내려가고 중성지방 수치도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뭐하다? 높아지겠죠. 근데 단순히 키토산만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긴 비타민 K도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혈전 예방이죠. 말 그대로 혈딱지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근데 약 작용 자체가 굉장히 세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잡아주고, 말 그대로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발바닥이 저리거나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혈관장애 있던 분들한테 드셨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을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먹는데, 이 비타민 K 작용 때문에 어떤 작용도 하냐면 제가 따로 이제 뭐 순환제도 먹지만 운동했을 때 먹으면 퍼포먼스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쥐가 좀 덜 난다든지 또는 근육통이 좀 덜 나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혈당 관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유지 상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먹고 편하고 속도 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 몇 달째 계속 먹고 있고, 저희 단골분 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수치가 나온 분 중에 한 두세 달 정도 드렸을 때 수치 안정화됐다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저희 단골분들이 이런 검사지 갖고 오셔가지고 의뢰를 하세요.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짧게는 2개월,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먹으라도 드시면은 그리고 나서 피 검사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100명이 오시면 100명 다 모두 수치가 좋아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들이.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런 거 있을 때 또는 약간 쥐가 난다 이러시면 제가 이 헬시청 저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먹었을 때 불편한 거 없냐 물으시면, 원래 키토산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질 않아요. 보통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드시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식전에 드시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이 정도 주의사항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숫자 꼭 집에서 전에 그 검사 받았던 결과지 다 보시면서 가족들 것 다 아내분, 남편분, 뭐 자식들이 성인이면 성인 또는 부모님 딱 계시면 부모님 거 한번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다음에도 또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